이야기는 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된 하나의 소리다. 밤이 되면 강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소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중남미 전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국경은 달라도 이야기의 구조는 거의 같다. 강, 밤, 울음, 사라짐. 사람들은 이 존재를 라 요로나라고 부른다. 라 요로나는 우는 여자라는 뜻이다. 이 전설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녀가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 전해진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이를 스스로 강에 빠뜨린 여자로 묘사된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아이를 잃은 여성의 영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녀는 항상 강가에 있다. 라 요로나의 전설은 특정 인물보다 특정 장소에 강하게 붙어 있다. 이야기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는다. 강을 설명한다. 강은 언제나 위험했다. 중남미의 강은 유속이 빠르고 수위 변화가 심하며 밤에는 지형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한 장소다. 라 요로나의 이야기는 이 위험을 하나의 얼굴로 바꾼다.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행동 규칙이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밤에는 강에 가지 마라. 혼자 가지 마라. 울음이 들려도 절대 다가가지 마라. 이 경고는 수백 년 동안 거의 같은 형태로 전해진다. 식민지 이전에 쿠전 전승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확거된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문헌에서도 강가에서 아이를 부르는 울음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하지만 어느 문헌도 사건을 증명하지 않는다. 기록이 남기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 요로나의 전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 아이들은 밤에 강 근처에 가지 않는다. 어른이 반드시 동행한다. 마을에서는 강가에서 밤 활동이 거의 없다. 이야기는 사람을 겁주기보다 사람을 멈추게 한다. 이 점에서 라 요로나는 전형적인 괴담과 다르다. 괴담은 놀라게 한다. 라 요로나는 통제한다. 전승이 오래 유지된 이유는 단순하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 요로나 전설이 강한 지역일수록 아이 익사 사고에 대한 공동체의 경계가 높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야기는 사고를 추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된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공포 이미지가 덧붙여진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라 요로나는 여전히 다르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다. 경고다. 지금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라 요로나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자란다. 그리고 밤에 강에 가지 않는다. 이 영상은
라 요로나가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한 장소가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규칙이 되었는지를 정리한다. 라 요로나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 전설의 기능이다. 강은 지금도 흐른다. 밤은 지금도 찾아온다. 그래서 이야기는 지금도 필요하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울음이 아니라 경고였다.